포기하지 마라는 말이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다. 부모님도 했고, 선생님도 했고, 자기계 발서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꼬여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20대 후반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말렸다. 부모님도 말렸고 친구들도 말렸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첫 해는 적자였다. 두 번째 해도 적자였다. 세 번째 해가 되자 통장이 바닥났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면 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포기하면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문을 열었다. 매출이 바닥인 날도 청소를 하고 자리를 닦았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고 그 믿음이 결국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빚이 쌓이기 시작한 건 세 번째 해 중반부터였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이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게 됐고 아내 몰래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아내가 알게 된 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을 접은 건 5년이 지난 뒤였다. 그때는 빚이 수천만 원이 쌓여 있었다.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금이 갔고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나중에 그가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 있었다. 진작 포기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지 들었던 사람은 알 것이다. 3년 차에 정리했더라면 빚은 절반도 안 됐을 것이다. 가족 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다른 데 쏟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선택을 막았다. 포기하지 마라는 말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 그 말 안에는 아주 교묘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포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다. 포기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이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루저라는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멈춰야 할 순간에도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포기를 두려워한다. 포기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포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두려운 것이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리는 것들이 쌓인다. 시간이 쌓인다. 돈이 쌓인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다른 기회들이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는 5년 넘게 한 남자와 사귀었다. 처음부터 잘 맞는 관계는 아니었다. 성격 차이도 있었고, 가치관 차이도 있었고, 다투는 날이 웃는 날보다 많았다. 사귀기 시작한 첫 해부터 신호는 있었다. 그가 중요한 날을 자꾸 잊어버렸다.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면 핀잔이 돌아왔다. 그녀의 꿈 이야기를 꺼내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 5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도 말했다. 5년이나 만났는데 그냥 결혼해. 포기하면 아깝잖아.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더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결혼을 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나중에 한 말이 있다. 5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결국 8년을 버린 꼴이 됐다고.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다. 이미 쏟아부은 것들이 아까워서 계속 쏟아붓는 것이다. 그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인데도 이미 지불한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아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을 망친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이 함정을 더 강화시킨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쏟아부은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물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강연장에서 울려 퍼진다. 수없이 실패하고도 결국 해냈다는 이야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을 버텨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나도 버티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더 큰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닌다. 실패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다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뿐이다. 직장 이야기를 해보자. 분명히 맞지 않는 직장이 있다. 상사가 괴롭히고 일이 맞지 않고 매일 출근길이 지옥이고 퇴근하면 몸도 마음도 탈탈 털린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서운 날들이 계속된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게 된다. 점심을 먹다가 이유 없이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생긴다.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 있게 된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지속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버틴다. 포기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도망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직하면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3년을 버티고 5년을 버티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보인다. 자존감이 닳아버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걸 시도할 엄두도 안 난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나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은 대가가 정작 자기 자신이 된 것이다. 포기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포기는 패배가 아니다. 포기는 선택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환이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계속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가라앉는다. 힘을 빼고 방향을 바꿔야 살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은 힘을 빼야 한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는 신호가 보이면 멈춰야 한다. 포기가 아니라 방향 수정인 것이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이 방향 수정을 막는다.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이 방향을 바꿀 기회를 빼앗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래 달린다. 그렇게 달리다가 멈추는 날, 그동안 달려온 길이 얼마나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고 그제서야 무너진다. 빠르게 포기하고 방향을 바꿔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결국 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뭐가 되려고 그러냐는 말도 들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갔다. 지금 그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낸 사람이 있었다. 안정적인 걸 왜 포기하냐는 소리를 질리도록 들었다. 그래도 그는 나왔다. 처음 2년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기를 패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기를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빠르게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가능성이다. 자신의 꿈이다. 자신의 행복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그 꿈과 행복으로 가는 잘못된 수단이다. 맞지 않는 관계다. 소진시키는 환경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자리다. 수단에 집착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업 자체에 집착하다가 정작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린다. 직장에 집착하다가 정작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관계에 집착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그 수단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목적을 흐릿하게 만든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려는 것과 진짜 신호가 와서 멈추려는 것은 다르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려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것이다. 그럴 때는 버텨야 한다. 진짜 신호가 와서 멈추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멈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두려워도 버텨야 한다. 소진시키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보인다. 진짜 용기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버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다. 돌아가는 것도 용기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다.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수많은 시선을 이겨내고 수많은 말들을 무시하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멈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멈추면 비겁하다는 시선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포기했냐는 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 말들을 감수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큰 용기다. 어릴 때부터 그만두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조금 더 하면 잘할 텐데 왜 그만두냐는 말을 들었다.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공부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게 당연한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만두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 포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졌다. 그 감각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다. 이제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만두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이 목소리가 때로는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목소리가 되기도 한다.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진짜 이것이 아깝거나 중요해서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어릴 때부터의 공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버텼는데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받는 상처가 있다. 버텼다면 됐어야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결국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충분히 버티지 못한 내가 문제야. 의지가 약한 내가 문제야. 결국 해내지 못한 내가 문제야. 그런데 사실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 상황 자체가 버텨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을 수 있다. 수단이 맞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의 의지 문제로 돌려놓는다. 당신이 충분히 버티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다. 그 방향 자체가 당신한테 맞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버텼는데 안 됐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을 찾아라. 이 방향은 나한테 맞지 않았구나. 이 방법은 이 상황에 맞지 않았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제 다른 방향을 찾으면 된다. 포기는 끝이 아니다. 포기는 다음 시작의 조건이다. 나이가 들수록 포기가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맞지 않는 것을 더 오래 붙들게 만든다. 그런데 40대의 방향을 바꿔서 5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50대에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서 60대에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이다. 지금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10년 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지금의 포기가 두렵다면 10년 후에 포기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봐라. 그게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더 빠른 것이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이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에 솔직해져라. 그 솔직함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당신을 위한 말이 되려면 그 말 앞에 조건이 붙어야 한다. 진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중이라면 포기하지 마라. 그 조건이 빠진 포기하지 마라는 그냥 버텨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에 당신 인생을 맡기지 마라. 버티는 것도 선택이고 놓는 것도 선택이다.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전부다. 포기라는 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우리가 포기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사실 포기가 아닌 것들이 많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포기인가? 아니면 더 좋은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 성과가 나지 않는 방법을 버리는 것은 포기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선택인가? 나를 소진시키는 환경을 떠나는 것은 포기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포기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포기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포기라고 부르지 말고 전환이라고 불러보자. 또는 선택이라고 불러보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한다.
나는 지금 이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선택처럼 느껴진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포기라는 말이 당신의 선택을 막고 있었다면 그 말부터 바꿔보는 것이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버텼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그 버팀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버텼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 왜 그럴까? 버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버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행복은 뒤로 밀려나고 버팀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계속 그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는 말이 돌아온다.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와서 그만두기가 더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 무서움을 더 키운다. 우리 사회는 버티는 사람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드라마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이 결국 이긴다. 영화에서도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버팀이 곧 승리라는 공식을 익힌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야기의 구조상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긴다. 현실의 사람들은 그런 보장이 없다. 버텼는데 결국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버텼는데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 버텼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현실을 드라마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면 결국 된다고 믿게 된다. 그 믿음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는 버팀이 답이다. 어떤 상황에는 버팀이 독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에 버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몸이 아픈데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 가서야 진작 쉬었어야 했다는 말을 듣는다.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닌데 포기가 두려워서 몸의 신호조차 무시했다. 당신의 몸은 정직하다. 피로하면 피로하다고 말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한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믿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보다 당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정확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당신을 위한 말이라면 그 말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신을 소진시키고 있다면 그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물어보기를 바란다. 버텨야 할 것은 버티고 놓아야 할 것은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신 상황에 맞는 말인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판단해야 한다. 당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선에 있는 말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닐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말을 정중히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당신이다. 포기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것도 당신이고, 버텼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것도 당신이다. 그러니 그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결국 됐다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 한다. 예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버텼더니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티면 될 거야. 이 논리가 항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논리를 놓지 않는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모든 상황에서의 버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전에 버텼더니 됐던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버팀이 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버팀이 맞는 선택인지는 지금 상황을 봐야 한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나 자신도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이어야 한다. 당신의 행복이어야 한다. 당신의 성장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당신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포기라는 단어에 붙어 있는 패배의 이미지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당신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전진일 수 있다. 그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가야 할 곳으로 발을 뗄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선택을 믿어라.